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계신 이승규 상임부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다라고 불리죠. 바이오 US 2024가 오는 6월에 이제 미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전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글로벌 진출을 하고 협업하는 그런 장이 되고 기회가 되는 자리가 될 텐데요. 한국바이오협회는 이 행사에서 20년 이상이나 한국과는 운영해 왔다고 들었어요. 그동안의 성과 등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서부터 바이오 파빌리온 국가관을 만들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코트랑 지원을 참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2000년만 해도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아주 크지 않고 그냥 R&D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미국 바이오 행사를 참여하면서 한국 바이오 산업의 국제적인 여러 가지 동향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구성을 했고, 그 네트워킹이 다시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실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9개 회사가 한 400개 정도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거의 한 1조 6천억 정도의 그 가계약을 좀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1조 6천억 원이요. 그 정도로 좀 많이 저희가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데 천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이루어지는 곳에서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이 작년에 19개 기업에서 26개 기업으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 바이오 허브랑 충청 바이오 실험진흥원에서 각각 10개씩 좋은 회사를 이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46개 회사가 미국에 가서 기술력을 자랑하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 발전에 한국 바이오 협회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동안 협회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이오 산업이 또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한다고 들었어요. 협회에서는 이렇게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들을 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코트라랑 한국 대표의 한국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 한국관에서 참여하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회사랑 많은 대통령이 갈 수 있는 이제 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첫 번째 날에는 저희가 개관식을 하면서 국내외 많은 언론인을 모셔다가 한국 기술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아무래도 기업이 하는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이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 협회가 주도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양국이 잘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젠다들을 발굴하고 그 어젠다들이 기업들이 이끌 거라서 뭔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산업부의 지원하에 한국바이오협회랑 코트라,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그다음에 인베스트 코리아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랑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0분 정도의 외국인이나 한국인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국 기술도 설명을 하고 외국 기술도 같이 논의해서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듭니다. 지난해에는 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가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올해는 얼마나 좀 예상을 하세요?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가니까 더 많은 성과가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니까요. 수치는 한 2조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디스트레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핵심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확고한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를 그래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했죠. 앞으로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무엇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2023년 6월에 바이오 의약품이나 오가노디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법률에 대해서 첨단 의약품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품목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확대해가면서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차세대 동력으로 저희가 많이 매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제정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적인 분야를 많이 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태계의 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클러스터 활성화, 그다음에 인력 양성, 투자 여러 가지 다방면의 것들 좀 더 이제 산업이 좀 더 커갈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좀 더 부스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 창출률이 제일 높습니다. 타 산업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은 좀 기술이 들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좀 더 어렵고 약간 도전적인 이제 과제를 해야 되면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성공할수록 점점 더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오 산업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뭐 각 부처마다 여러 가지 기초 R&D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임상, 그다음에 글로벌, 그다음에 정책적인 많은 R&D 예산들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으로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것들이 반드시 좀 복원이 돼서 예. 좀 어렵게 잡은 성공적인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좀 디테일하고 친산업적이고 친기업적인 여러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오면 또 정부의 어떤 지원이 좀 따르지 않을까 예.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최근에 우려되는 소식이 좀 하나 들려왔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이 바이오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좀 봤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산업 견제에 나서면서 생물 보안법을 발의했다라고 예. 하는데요. 지금 아직 대통령의 서명까지는 남아 있다고 예. 하죠. 혹시 우리 바이오 기업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뭐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게 득일지 실일지 좀 궁금한데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서부터 아마 이제 미중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서로 이제 그 바이오 산업을 전략 물자화하는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 관련해서 서로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 와중에서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미바이오나 이런 참여도 되게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작년에 중국 기업들이 참여를 별로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기업들을 보냈고 아마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더 길게 보면은 한국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도 여러 가지 마켓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들어가야 될 여러 전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되긴 하겠지만 산업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랑 장기적으로 봤을 때랑 좀 다를까요? 예,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뭐 CDMO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우시라든지 이런 그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국내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이고 그 차지하기 위한 정부나 어떤 외교적인 지원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길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중국 기업들도 미국에 많은 지사를 놓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올 연말에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것들이 변화에 따라서 세계의 산업적인 시장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좀 저희가 좀 긴 스텝으로 정부가 정책을 하고 기업들도 거기에 맞게 전략을 꾸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에는 우리 기업을 견제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선 정치적인 외교적인 또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바이오 USA 2024 부대 행사로 코리아 바이오테크 파트너십을 개최한다고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이오텍 파트너십은 바이오협회랑 그다음에 코트라,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인베스트 서울,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라고 한 5개 단체가 갖고 있는 기술, 갖고 있는 회원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글로벌 시장에 알려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호흡을 하는 네트워킹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지만 많은 외국 회사와 많은 외국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의 기술들을 좀 더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의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을 넓혀서 지금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이고 관심 대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과 대상들을 뭔가 저희가 숫자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조 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바이오협회 이순규 상임부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